국산 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용으로 개조해서 만든 마린온의 추락 사고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리온의 안전성 문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와 이번 사고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물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엔진의 안전성 검증 문제가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엔진 문제부터 좀 짚어볼 텐데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감사원도 지적한 701K 엔진. 일단 어제 오후에 현지 기상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락했을 때 말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일단 동력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마린온과 수리온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1K라는 동일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G사의 T700이라는 엔진을 바탕으로 일부 개량해서 만든 것입니다. 701K에는 T700과는 다르게 엔진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기가 적용됐습니다. 네, 그럼 그 해당 미국 회사의 엔진과 좀 다르다. 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전자식으로 엔진을 제어하는 것은 일단 비상 상황에서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도 이런 전자적 방식의 엔진은 비상시에 조종사의 수동 조작을 어렵게 해서 비행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또 수리온의 701K 엔진은 그 형상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 기존 T700 엔진과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감사원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린온은 수리온을 개조하면서 보조 연료 탱크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두 번째 제목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네. 보시면 동체 옆에 장착된 보조 연료 탱크 이렇게 했는데 일단 마린온은 상륙 기동 헬기입니다. 해병대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개조를 한 것인데 수리온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속 비행이 가능한데 상륙 작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 옆에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해서 비행 시간을 1시간가량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 연료 탱크로 인해서 화재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 착륙이나 아니면은 그런 충격에 이겨내는 그런 완충 장치들을 착륙 장치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m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락 이후나 혹은 이전에 뭔가 화재라든가 아니면 추락 이후에 동체가 기울어져서 엎어졌다라든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리온이 마린온으로 이제 개조가 된 겁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수리온에서도 엔진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같은 엔진을 쓰니까요. 예. 일단 2015년에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 때는 헬기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화염에 휩싸였다.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린온에만 있는 보조 연료 탱크가 그 피해를 키웠다라는 점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화재 수습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부상했다라는 점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밖에 마린온이나 수리온의 엔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쪽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으로 대응하면서 비상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개의 엔진에 동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해서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마린온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